윤석열과 김건희의 상황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걸까요? 법원에서 김건희 관련 혐의의 증거를 인정하면서 검찰이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와중에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 뒷공작이 밝혀지면서 초대형 사고가 터졌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해외 순방을 핑계로 도망갈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김건희가 방조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김건희가 그동안 공범이 아니라고 주장한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판결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검찰은 이제 김건희를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그동안 처분을 미뤄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통령실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손 씨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큰손 투자자라는 이유로 김건희와의 관계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김건희를 기소할지,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해외 순방 계획이 실제로 실현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으로는 이번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이 명백합니다. 법원이 손 씨에게 추가된 방조 혐의를 인정하면서 그동안 대통령실이 주장해온 김건희의 결백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단순 방조 혐의를 넘어 직접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동정범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손 씨가 김아무개 씨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은 주가 조작을 인지한 명백한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손 씨가 김 씨에게 강하게 압박하며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발언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김건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의 연관을 통해 주가 조작에 자금을 대는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권 전 회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해 김건희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들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2010년 11월에 김건희의 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진 통정 매매가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김건희 측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방어하려는 시도는 추가된 혐의와 새로운 증거들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이번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은 사건의 핵심입니다.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차 시기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해 김건희와의 직접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정황 증거는 그녀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의 증권 계좌에서 주가 조작 세력과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통정 매매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2010년 11월 김건희가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매매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 통화를 했던 사실은 그녀가 주가 조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김건희의 방어 논리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김건희는 1차 시기 주가 조작 당시 직접적으로 이 씨와 연관되어 있었고 이 씨의 거래를 자신의 계좌를 통해 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녀가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김건희의 어머니 최은순 씨 등 주가 조작에 자금을 제공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료 현장을 방문하며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소식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약 2달 만에 하와이와 워싱턴 DC를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체코로 출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19번째 해외 순방길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민심을 외면한 행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방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제 그런 보여주기식 쇼에 속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지역 주민 진료를 시작한 육군 15사단 의무대대를 방문하거나
어린이 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는 등 의료 불안 해소를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결정 이후 경찰 지구대 방문, 마포대교 순찰, 추석 영상 인사 등 활발한 공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야당은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나오기도 전에 면죄부를 받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치적 공세가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라고 강조하지만 국민들은 여당의 이중잣대에 더욱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박준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방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심리적 정권 교체의 초입 국면이라는 야당의 주장처럼 국민의 분노가 정점에 이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최근 행보는 정치적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순방이 잦아지면서 해외 순방을 핑계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항상 순방에 동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순방이 야권에서 제기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시점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체코 출국을 배웅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한수석 대변인은 이 소식을 전하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만남이 의료 공백 사태와 같은 중요한 현안에 대한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배웅은 보통 짧은 인사와 사진 촬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출국 전 한 대표와 독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짧은 순방 기간 때문에 귀국 후에 만남이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국 전 한 대표와 독대하여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대한 힘을 싣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대통령 만찬 관련하여 별다른 진행 상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공식 취임식을 가지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심 총장은 전임 이원석 총장이 처리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전현직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들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바뀐다고 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심 총장이 김건희의 오빠와 연관이 있는 만큼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러한 행보는 정치적 위기를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외유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논란에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은 오히려 정권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향후 진정성과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